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 하루가 지났는데요.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3,800만원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아쉽네요. 이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이 좋은 종목들, 물론 제가 구매한 시점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떨어진 가격들인데, 내가 구매해서 물린 지점을 빼고 그냥 본다면 너무나 구매하기 좋은 가격들이죠. 어떤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좋겠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 전에 코인판에 들어왔는데 이런 하락장이라면 아예 들어올 생각 자체를 안 했겠죠. 그래, 무슨 코인에 미래가 있겠어 하고 두 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했고 물려 있고 이것저것 알아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지.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이걸 봤으면, 아니 이런 실체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놀랐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예견을 많이 합니다. 암호화폐 99% 과대평가 지적한 그레이스케일 창업자, 위험한 한 주 될 것 경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최고 경영자이며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 창업자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는 위험한 한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실제 이날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8%가량 급락하며 32,000달러대까지 가격이 후퇴했고, 시총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도 급락세를 보이며 2,000달러 지지선이 위협받는 등 주요 알트코인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베리 실버트는 트위터를 통해 매크로 불꽃놀이에 대비하기 위해 빅스 지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에 롱, 매수를 베팅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유저가 매크로 불꽃놀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암호화폐 왕으로 불리는 베리 실버트는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 해지를 택했다. 식자재 가격, 유가, 투자자들의 안일함, 투기 과잉, 연준에 대한 신뢰 부족, 금리 정상화, 밈 주식, 암호화폐의 과대평가 등 모든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답했다. 이에 유저가 다시 일반적으로 암호화폐가 고평가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한 일부 잡코인들이 그렇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에 베리 실버트는 99%가 과대평가됐다고 답했다. 암호화폐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리 실버트가 이번 주가 아주 위험하다고, 본인도 너무 변동성이 심할 것 같으니까 변동성 해지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떨어지면 그만큼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는데, 얼마나 떨어질지, 그때 가격은 얼마일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여기 부러운 사람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약 5억 달러 추가 매입. 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5,500억 정도니까 저도 참 구매하고 싶네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약 4억 8,900만 달러의 현금을 사용해 1만 3,005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마켓워치가 21일 보도했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수수료를 포함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번 비트코인 추가 매입 평균 비용은 비트코인당 약 37,617달러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은 비트코인 가격이 9.3% 급락, 4개월 반 최저 수준이자 지난 4월 기록한 사상 최고 종가 대비 약 49% 후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비트코인을 중심적인 회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21일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7.5% 하락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6월 21일 현재 총 27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 10만 5,085개의 비트코인을 매입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균 매입 가격은 개당 26,080달러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올해 66.4% 올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1.7% 상승했고 S&P 500은 10.9% 전진했다. 대단합니다. 27억 4천만 달러면 3조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개수는 10만 5,085개. 개당 26,080달러면 한 2,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비트코인을 중심적인 회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는 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 회사 주가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네, 어쨌든 많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기사는 요즘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요. 금융위가 싱가포르식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암호화폐 90%를 정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사업자의 라이선스 취득과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는 극소수만 담기는 내용이 담긴 싱가포르 방식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싱가포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싱가포르 방식 규제를 도입할 경우 80에서 90%가량의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규제 방식은 자금 세탁과 관련한 자산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MAS는 2019년 12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MAS는 암호화폐 결제 감독을 위해 결제 서비스법을 제정,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PSA는 결제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 총 7가지 분야와 관련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MAS의 라이선스 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는 이 같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규제를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암호화폐는 모두 ICO, 암호화폐 공개가 아닌 STO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STO는 증권형 토큰 공개로 주식처럼 암호화폐 발행사에 대한 지분 소유권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우리 금융당국이 싱가포르 규제 방식 도입을 확정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자산 교환 가치를 부여한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대다수 암호화폐는 토큰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남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80에서 90%의 암호화폐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 같은 싱가포르식 규제 도입은 검토 중인 사안 중 하나이지만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가상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는 이른바 셀프 상장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셀프 상장 금지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연달아 간담회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3차례 암호화폐 거래소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암호화폐 90%를 정리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남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코인인데 그거를 다 없앤다는 얘기죠. 싱가포르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자산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고 나머지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STO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STO가 뭐 암호화폐의 미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리플사가 SEC하고 투쟁하고 있는 그 XRP 같은 경우도 증권이냐 아니냐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증권으로 취급하면 관리가 편하죠. 다 제도권 안에 있는 거니까. 원래 비트코인 자체가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태생을 잃고 다시 중앙화 돼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증권으로 바뀐 암호화폐가 진짜 암호화폐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요새 안 그래도 시국이 뒤숭숭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할지도 뭐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말이 나온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뭐 이 기사대로 암호화폐 90%가 우리나라에서 정리된다 하더라도 뭐 그게 언제 될지 아직 뭐 기약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좀 귀찮긴 하겠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 살리려면 뭐 진짜 해외 거래소로 또 보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아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참 규제는 많이도 하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마이너스 44%입니다. 뭐 더 떨어지고 있네요. 하여튼 코인 시장에 입문하고 이번 5월 6월은 정말 이것저것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